네, 안녕하세요. 이슬이 전문가입니다. 네, 오늘도 한번 시장 같이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고요. 막간에 저희 프로그램에서 또 이제 포착된 종목군들 한번 같이 좀 살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영상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겠고요. 일단 오늘 시장은 전날 종가에 대비해서 강하게 갭 상승으로 출발했습니다. 다만 이제 조금 아쉬운 점은 오후장에도 상승세를 좀 이끌어가지 못하고 어느 정도 좀 한계에 부딪혀 있는 모습이죠. 그래도 다행인 것은 굉장히 좀 긍정적인 발언이 나왔다라는 겁니다. 네, 뉴스 한번 같이 좀 체크를 해보도록 할 텐데요. 일단 FOMC 회의 결과 파월 발언에 큰 폭으로 상승. 특히 나스닥의 경우에는 어제 4% 이상이나 상승을 했죠. 제가 이전 영상부터 말씀드렸는데 이 FOMC 굉장히 좀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일단은 생각보다 발언이 좀 우호적이었습니다. 일단 한번 내용 볼 텐데 이게 지금 중요해요. 금리 인상 속도를 늦출 수 있다라는 발언을 했습니다. 그쵸? 이에 따라서 그동안 이 FOMC 결과에 대한 어떤 불확실성 때문에 지수에 좀 발목을 잡았다라고 한다면은 오늘 이런 것들이 좀 대거 해소가 된 것으로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스닥 지수의 상승률은 4.06%로 4월 이후에 최대치를 기록을 했습니다. 근데 일단은 미국 시장이랑 좀 비교해보면 우리나라는 좀 수급 흐름이 약한 편이죠. 이유가 좀 있다라고 보는 게 일단 전반적인 어떤 흐름은 뭐 사실 대부분의 시장이 미국을 따라갑니다. 다만 세부적인 게 좀 다른 게 지금 이런 내용에 있어서 미국 입장에서는 엄청난 호재거리지만 이게 또 우리나라 입장에서 보면은 뭐 마냥 좋을까를 좀 고민을 하게 됩니다. 왜냐면은 지금 기준금리를 0.75%를 인상을 했죠. 여전히 뭐 울트라 스텝으로 좀 진행을 했던 거고 이건 사실 우리가 그 이전부터 대충 이제 예상은 했던 겁니다. 근데 보면은 9월 3연속 자이언트 스텝의 가능성을 시사하면서도 언젠가는 금리 인상 속도를 늦추는 것이 적절할 것. 일단 이게 뭐냐면은 그동안 금리 인상 속도가 너무나도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경기 침체 우려감들이 좀 나온 거예요. 그죠? 어쨌든 뭐 속도를 늦추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 우려감들이 어느 정도는 좀 해소가 되고 있는 그런 느낌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문제는 이제 9월 달에 한 번 더 있죠. 9월에도 금리 인상이 한 번 더 남아 있는데 아무래도 지금 물가가 추가적으로 잡히지 않는다면은 그때는 정말로 공격적인 대폭 인상을 좀 할 가능성도 높습니다. 일단은 이번 금리 인상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불확실성이 좀 해소가 됐다라는 느낌이 굉장히 강하고요. 특히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예상 실적치 굉장히 좀 하회할 것이다 이런 말들이 많았는데 막상 또 결과 발표를 해보니까 시장 예상치보단 좋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뭐 그렇게 우려할 부분들은 좀 아니라는 것도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작용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나라 증시에서는 이게 왜 마냥 호재로 볼 수가 없느냐? 바로 이것도 저번에 한번 잠깐 말씀드린 것 같아요. 저번 영상이나 이제 저저번 영상인 것 같은데 미국의 기준금리가 대한민국을 추월하게 되면은 국내 증시 자금 이탈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라고 좀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실 가다 많은 이유가 국내 증시가 이런 이유 때문이지 않을까라는 판단입니다. 어찌 됐든 지금 한미 금리가 역전이 된 상황이고 아무래도 이에 따른 자금 이탈이 단기적으로 좀 일어날 수도 있겠다라는 판단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FOMC에 대한 불확실성 자체만으로도 우리나라 증시에 수급이 좀 안 들어왔었다라고 한다면은 어느 정도 지금 결과는 나왔기 때문에 그에 따른 불확실성 해소에 따른 단기적인 상승은 나오고 있지만 이런 이제 내용적인 걸 보자면은 이런 걸 갖고 장기적으로 좀 상승을 할 수 있느냐 요것도 아직은 좀 애매한 시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어쨌든 뭐 우리나라를 추월을 했고 아무래도 이 돈이라는 거는 조금 더 매력적인 곳에 항상 이동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또 이제 그 달러 쪽이 기축통화기도 하죠. 뭐 우리나라 원화랑 달러랑 놓고 봤을 때 당연히 뭐 달러 가치가 훨씬 더 높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금리까지 높아요. 역전을 했습니다. 뭐 자금 이탈 충분히 저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는 거고 그래도 그나마 지금 다행으로 보는 게 1% 상승이
인상이 아닌 0.75라는 거, 여기서 그나마 좀 안심을 해볼 만하지 않을까, 이런 판단입니다. 그래서 뭐 엄청나게 큰 자금 이탈은 일어나지 않겠지만 여전히 우리는 좀 경계심을 가져야 된다. 왜냐하면 나스닥 지금 4%나 올랐어요. 예. 지수가 4%가 하루 만에 상승을 했다라는 거는 굉장히 이례적인 일입니다. 그래서 지금 2년 반 만에 다시 나오는 거고, 미국에서도 이 정도로 지수가 급등을 하려 하면 시장의 전반적인 악재가 해소가 돼야 된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나라 증시는 뭐 4%는커녕 1%도 못 가고 있는데 그만큼 상단으로 제한이 되고 있다라는 거고, 상단이 제한이 되는 이유는 수급이 엄청나게 강하게 들어오고 있진 않다. 예,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아무래도 이런 내용적인 부분들 때문에 미국만큼은 지금 상승하기가 좀 어렵지 않나, 이런 좀 판단이고요. 일단은 뭐 단기적인 FOMC 거사가 지금 끝났기 때문에 일단 저가 매수세가 좀 유입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당분간은 좀 우호적인 그런 시장이 좀 연출이 되지 않을까라는 판단이고요. 일단은 내일은 또 이제 미국의 오늘인가요? 네, 오늘 이제 밤에 미국의 GDP, 경제 성장률에 대한 지표가 나올 것으로 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어찌됐든 시장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겠죠. 전반적인 어떤 경제 성장에 대한 부분들을 나타내주는 지표이기 때문에 이게 한 번 더 흔들 가능성이 있겠지만, 예상보다 성장률이 좋다라고 한다면은 뭐 이런 분위기를 계속해서 좀 이끌어갈 수 있겠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아무래도 국내 증시는 여전히 경계감을 가지되 이전보다는 살짝 공격적인 투자를 조금 해봐도 되지 않을까, 이런 이제 조심스러운 좀 판단을 해봅니다. 일단은 또 하나의 변수는 9월입니다. 9월에 다시 한 번의 금리 인상이 있어요, 미국에서. 근데 이 전까지는 뭐 박스권 혹은 박스권에서 등락폭이 반복이 되거나 단기 반등세가 좀 나올 가능성이 높고, 중장기적으로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왜냐면은 9월에 만약에 여기서 인상폭을 한 번 더 크게 늘리면 그때는 이제 사실 외인이나 기관이나 우리나라 증시에 들어올 이유가 없어집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계속 봐야 되는 거고, 다만 단기적으로 어느 정도 우리가 불확실성은 좀 해소를 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좀 긍정적으로 좀 보셔도 좋지 않을까라는 좀 판단을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에 굉장히 좀 종목들이 많이 있어요. 예를 들면 저평가된 종목군들, 실적 위주의 종목군들,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좀 많이 있기 때문에 혹시라도 중장기적 관점을 선호하시는 분들은 그런 종목군들 위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은 섹터로 보면 2차전지 반도체 여전히 저평가되어 있습니다. 이쪽으로 좀 보셔도 좋을 것 같다라고 좀 마무리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저희 프로그램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뭐 오늘 매도 현황의 제시케미칼 공격적으로 오늘 좀 투자를 한 것 같네요. 공격형 AI가 제시케미칼을 이제 포착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4.82% 매도를 했고요. 실현 손익은 75만 2,660원 정도입니다. 그러면 이제 앞으로 또 오늘은 어떤 종목이 또 급등을 했고 추가적으로 더 지켜볼 만한 좋은 종목군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위가 이제 지수방어형 AI 미래의 나노텍이죠. 11시 31초경 장중 최고 수익률 14%라는 엄청난 수익률을 또 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2등이랑만 합쳐도 벌써 26%라는 수익이네요. 일단 미래 나노텍 한번 보도록 하겠고요. 요 종목 같은 경우에 제가 아까 2차 전지나 이제 반도체 쪽 좀 보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었죠. 그래서 미래 나노텍도 최근 2차 전지 배터리 관련주다. 예,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2차 전지는 제가 이전부터 지속적으로 좀 말씀을 드렸고요. 앞으로 중장기적으로도 전망이 굉장히 밝다. 그렇지만 단기적으로도 좋습니다. 최근에 2차 전지 관련주들이 순환매가 돌게 되면서 굉장히 좀 급등이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아무래도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이 전기차 보급 확대에 굉장히 투자를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2차 전지 부품은 당연히 관심을 계속해서 좀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미래 나노텍이 그 중에서도 왜 힘이 오늘 가장 강하냐, 바로 이제 개별적인 이슈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포스코 케미칼 같은 경우에 그 제너럴 모터스의 그 양극재 첨가제를 독점으로 공급하겠다
라는 오늘 소식이 또 들려왔죠. 근데 이 미래나노텍 같은 경우에는 포스코 케미칼에 양극재 첨가제를 이미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련주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죠. 아무래도 이제 포스코 케미칼이 그 제너럴모터스에 이제 독점 공급을 하게 되면은 그만큼 규모적으로 수요가 훨씬 더 많이 늘어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고객사인 미래나노텍의 수주 증대로 좀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미래나노텍 같은 경우에는 2차 전지 배터리 핵심 소재를 담당을 하는 기업인데요. 특히 이 나노 분말 첨가제를 국내 주요 기업들에 이제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뭐 포스코 케미칼, 렌즈 에너지 솔루션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리고 앞으로 이런 양극재 첨가제 소재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 게 뭐 전기차가 아직까지 테슬라가 뭐 굉장히 잘 나가죠. 근데 여전히 뭐 세계 각국에서는 여전히 LPG 차량이 훨씬 더 압도적으로 많은 게 이게 좀 전기차가 각종 이제 좀 문제를 일으키는 요소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뭐 특히 가장 문제는 뭐냐면은 일단 비싸요. 부품값이 비싸기 때문에 굉장히 비싸고 뭐 그에 따라서 뭐 최근에 이제 공장화재 사건들 이런 이제 위험성이 좀 있었다 보니까 아무래도 계속해서 좀 딜레이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 사실 첨가제를 이제 넣는 이유가 바로 이런 부분들을 해결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안정성을 어느 정도 좀 향상을 시켜줄 수 있고요. 또 이제 배터리 효율에 대한 부분들도 충분히 좀 개선을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전해액 속에서 이제 불산을 제거를 하게 되면은 그 하이니켈 양극 내부에서 그 금속들이 흘러나오는 걸 어느 정도 좀 방어를 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배터리에 대한 그 효율도가 굉장히 좀 올라간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걸 하는 이유는 결국에 배터리에 대한 수명을 늘리기 위함이고요. 이게 바로 동사의 어떤 경쟁력이 됩니다. 지금 2차전지 배터리사들 굉장히 많죠. 본인의 기술인 거예요. 그래서 이런 배터리 수명을 늘려줄 수 있는 기술인 거죠. 결국에 안정성 부분에서도 이 양극재 첨가제에 대한 것들이 굉장히 좀 필요로 하기 때문에 이 미래나노텍은 앞으로 이런 2차 전지 배터리 그리고 친환경 관련주로서 계속해서 좀 주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남선 알미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기업명에서 알 수 있다시피 뭐 알루미늄 샵시 제조기업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뭐 그게 지금 중요한 건 아닌데 아무튼 최근에 얘도 이제 개별 이슈가 좀 있어요. 그래서 롯데케미칼과 이제 롯데 알미늄이 최근에 이제 합작법인을 미국에다 설립을 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좀 가시화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그 롯데케미칼과 롯데 알미늄이 결국에 이제 친환경 배터리 사업 때문에 북미 쪽에 이제 합작사를 설립을 한 거고요. 이에 따라서 이제 전기차의 대표 소재가 바로 알루미늄이죠. 그래서 이 알루미늄의 수요가 좀 증가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감 때문에 오늘 이제 상승을 하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이 알루미늄 쪽은 어디에 많이 사용되냐? 2차전지 중에서도 양극박에 많이 사용이 됩니다. 이 양극박 같은 경우에 2차전지의 그 필수 소재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굉장히 좀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 2차전지에서도 용량과 그 전압을 결정하는 이 양극 활물질을 좀 지지를 하기도 하고요. 그에 따라서 동시에 그런 전자들의 어떤 이동 통로의 역할을 하는 소재이기 때문에 뭐 그냥 통로다 쉽게 얘기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안에 이제 그런 전압이나 전자들이 쉽게 이동할 수 있게 길을 만들어주는 어떤 통로다. 이 정도로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양극박이 중요한 이유는 열 전도성이 굉장히 좀 높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전지의 그 내부에 있는 그런 열을 방출해주는 거를 돕는 이제 필수 소재예요. 결국에 이제 뭐 핸드폰도 마찬가지죠. 이게 들고 있으면은 계속 켜놓으면 뜨겁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열 방출이 돼야지만 핸드폰의 수명이 오래 가는 건데 그런 것들을 좀 도와주는 그런 이제 소재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겠죠.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핵심 소재 중에 하나고 이러한 기술은 앞으로 전기차 보급 확대에 따라서 늘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 이제 그 롯데케미칼이랑 롯데 알루미늄이 그 미국에다가 설립을 했죠. 그래서 한 3,300억 원 정도 가량 투자를 한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 아무래도 지금 뭐 전기차 중에서도 가장 잘 나가는 게 테슬라입니다. 그리고 미국 소재로 있고요. 그만큼 미국 같은 경우에 그래도 국내에 비해서 전기차에 대한 점유율이 상당히 좀 높아져 있는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미국 쪽에 그런 효과를 노리고 설립을 한 것으로 좀 판단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미국은 현재 전기차 1위 기업으로서 시장 규모도 가장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북미에 합작 법인을 설립을 했다라는 것 자체만으로도 지금 기대감을 좀 가져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3,300억 원 가량 또 투자를 했다라는 겁니다. 이런 게 중요해요. 어디다가 하느냐, 그 굉장히 좀 중요합니다. 예를 들면은
왜냐면은 뭐 이게 뭐 북미 쪽이 아니라 아프리카 쪽에 만약에 했다라고 한다면 지금만큼 뭐 크게 수혜를 받지 못했을 거예요. 특히 이제 북미 중에서도 이제 미국 쪽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쪽 시장이 가장 크다라는 점에서 봤을 때 당연히 시장 규모가 작은 곳보다는 큰 곳에서 하는 게 훨씬 더 성공 확률도 높겠고요. 그에 따른 수익성도 훨씬 더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 상황으로서. 그렇기 때문에 지금 기대감들을 굉장히 좀 크게 받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되겠고요. 뭐 미래나노텍, 남선알미늄 자세히 이제 다뤄보면은 다른 내용이지만 결국에는 2차전지 관련주다라는 거는 같은 맥락에서 좀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한솔테크닉스고요. 요 종목은 이제 태양광 관련 이제 모듈 기업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오늘 이제 급등하는 이유는 바로 2분기 실적이 엄청나게 증가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업이익이 무려 248%로 전년 동기 대비 했을 때 거의 4배가량 이상 개선이 됐다라 보시면 되겠고요. 사실 근데 전년 대비 영업이익이 뭐 4배에서 10배 사이까지 가는 건 굉장히 어렵고 이례적인 일이죠. 그래서 뭔가의 어떤 이슈나 터닝 포인트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좀 보셔야 되는 거고 일단 23년도까지 올해보다도 영업이익이 한 2배가량 더 뛸 것 같아요. 그래서 중장기적으로도 좀 괜찮지 않을까라는 좀 판단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 태양광 산업도 굉장히 각광을 받고 있고 또 고도화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그 탄소 인증을 받은 굉장히 그 저품질 말고요. 고품질의 이런 양면 모듈에 대한 수요가 좀 증가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동사 같은 경우에는 그 태양광 모듈에 이제 백시트를 적용을 하고 발전율을 굉장히 좀 증가를 시키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태양광 백시트라고 하는 것은 쉽게 좀 말씀드리면 태양광을 만약에 분해를 좀 해본다 그러면은 가장 밑에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가장 밑에인 만큼 위에를 지지해주고 보호해주는 역할을 하겠죠.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태양광 모듈에 이제 장착되는 어떠한 판인데 맨 밑에 있다라 보시면 되는데 이걸 이제 보호하는 그런 부품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전체적인 이런 모듈 자체를. 그래서 이게 얼마나 중요하냐면 사실 품질이 낮으면은 전반적인 어떠한 시스템 기능에 대한 저하도 좀 일으킬 수 있겠고요. 뭐 추가 비용이라든지 교체까지도 좀 발발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기술을 가지고 해야 하는 핵심 소재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한솔테크닉스만의 장점이 뭐냐. 결국에 지금 공급 불안정이 지속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얘네들은 뭐 대만이라든지 이제 일본 쪽 여러 이제 국가의 통로를 활용을 해서 이런 리스크를 굉장히 많이 줄여나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단순한 예측이 아닌 지금 실적에서 이미 뭐 보여주고 있다라고 판단이 되고 있고요. 최근에 이제 건물 일체형 태양광 시장에 또 진출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건물 곳곳에 태양광을 이용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지금 죄다 지붕입니다. 실외에. 그죠? 지금 태양광 산업은 거의 이제 외부죠. 지붕 쪽에 이제 설치를 하는데 이 건물 일체형 태양광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건물 자체 내에 있는 태양광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은 커튼, 지붕, 외벽, 창호 이런 부분들은 구석구석에 있는 태양광 설치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걸 지금 가능하게 하겠다라는 건데 이미 개발도 다 완료가 된 상황이라고 해요. 그래서 지금 문제는 뭐냐면은 KS 인증 이걸 아직 받지 못했기 때문에 상용화는 안 시키고 있는데 요 지금 KS 인증이 허가가 나면은 뭐 상용화를 한다라고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아마 뭐 상용화 되면 수요는 많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태양광이 외부 쪽에 설치가 돼 있으면 미관상 별로 이렇게 좋지는 않거든요. 근데 어쨌든 건물 일체형이면 이런 어떤 미관상의 부분에서도 좀 개선이 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수요층은 어느 정도 좀 있지 않을까라는 판단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좀 우호적인 사업 환경이 만들어지고 있고 이에 따라서 올해 2분기 실적도 굉장히 역대급으로 달성을 했다. 이에 따라서 내년까지 이런 추세로 간다라고 한다면 영업이익 부분에서 올해보다 훨씬 더 좀 증가를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영업이익이 한 5배인 60억 정도로 추정이 되는데 내년에는 한 1000억대가 넘어갈 것으로 지금 보고 있고요. 아무래도 이런 양면 모듈에 대한 수요 그리고 탄소 인증을 받은 이런 고품질에 대한 양면 수요는 좀 점진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기 때문에 아무래도 태양광 산업이 앞으로 고도화됨에 따라서 수준은 계속해서 좀 확대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봤고요. 첫 번째 미래나노텍, 두 번째 남선알미늄, 그리고 세 번째 한솔테크닉스까지 이 세 종목 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 오늘은 14.17%, 뭐 남선알미늄
4%, 5%, 소수점 다 빼고 합쳐도 약 25%라는 수익이죠. 오늘 역시도 시장 평균치보다 훨씬 더 상회하는 수익률입니다. 상승 장에서도 이슈가 강한 종목이 잘 갈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이제 다 전반적으로 오르기는 하지만 이런 거예요. 아무리 장이 하락해도 이슈가 강한 종목은 가죠. 근데 장이 좋으면 그 상승폭이 훨씬 더 크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시장을 잘 이용을 하셔야 된다라는 거고, 저희는 뭐 이 세 종목 제외에도 정원엔시스, 뭐 승일, 뭐 CBI, 클리노믹스, 우린 BTS, 유림로보 굉장히 많은 종목들이 좀 포착이 됐습니다. 요것만 좀 주목을 해서 잘 봐도 충분히 지금 시장에서 어떤 테마가 형성이 되고 있는지 충분히 익힐 수가 있다라는 거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계속해서 좀 관심 있게 좀 주목을 해보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당일 상승해주는 종목을 포착해주는 이 프로그램이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번호로 프로그램 문의라고 남겨주시고요. 네, 저는 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